같지만 바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파크랩 이희윤 상무님과 배우 이재훈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스파크랩의 이희윤입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 자리에 배우님을 모시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스타트업의 길은 워낙 시장의 시그널을 기민하게 읽어내고 협상의 기술을 익히며 때로는 파수꾼처럼 팀을 지켜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건축학개론처럼 그 첫 설렘을 잊지 않고 방열처럼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일 겁니다. 제가 봤던 컨텐츠만으로 이렇게 좀 구성해봤는데요. 이런 스타트업의 여정을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멋지게 보여주신 분, 이재훈 배우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최근에 저를 소개하는 멘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 컨텐츠들을 넣고 GPT한테 부탁했습니다. 네네. 네,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스타트업 행사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인데요. 스타트업 행사 중에서도 오늘 컨텐츠 기업을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주제로 한 만큼 이제 배우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올해로 데뷔가 이제 19년 차? 2006년 데뷔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20년? 배우 하겠다고 이렇게 대학로 가고 단편 영화 찍었었던 시간들까지 하면은 진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은데 이게 6살 때 그럼 데뷔를 하신 거죠?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직 제 나이가 그래도 있는데 사실 데뷔 년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상업 영화나 드라마 기준으로 할 텐데 저는 워낙 그 전에 독립 영화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런 데뷔를 그때로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그럼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20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이제 그 OTT 서비스가 좀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를 한 지가 이제 한 10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배우님 활동 중에 10년은 OTT 이전, 이후는 이제 OTT 이후의 이제 시기를 좀 겪고 계신데요. 혹시 이런 OTT나 이런 AI나 각종 기술을 좀 현장에서 좀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매우 느끼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다들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극장에 찾는 횟수가 좀 많이 줄고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TV를 통해서 OTT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면서 그래서 OTT가 가진 어떤 힘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현재입니다. 어찌됐건 컨텐츠가 오픈을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컨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그런 힘이 또 OTT에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유난히 K 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유난히 이 K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컨텐츠 내에서 어떻게 보면 배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애정을 갖는 이 시간이
최근에서야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들어왔던 방식이나 그런 진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오히려 한국 문화의 힘이 더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가고 할지가 저는 오히려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배우로서 컨텐츠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K 컨텐츠에 관심을 가진 만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정성도 말씀 주셨고, 이제 확실히 그런 세계 관중에 대해서 이제 배우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고 의식을 하면서 좀 컨텐츠 개발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메인스트림에 올라서면서 아마 이제 예전에 한국 관계를 주로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하시던 때와 이제 출시부터 바로 글로벌 관객과 이제 마주해야 되는 때에 배우님이 혹시 연기를 하거나 작품을 선택하거나 할 때에 좀 그런 선택의 기준이나 연기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가 바뀌었다기보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컨텐츠를 이해하는 어떤 간극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나라고 내가 여기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거기 안에서 한정적인 생각들로 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거나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나 혹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측면이 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K 콘텐츠를 만드는 또 제작자분들이나 모든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사도 운영 중이시고 소속 아티스트도 많고 연출도 직접 하시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만큼 아마 이런 시장에 대한 변화나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들 같은 것들 좀 중요하게 좀 보는 시야들이 생기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좀 그런 사례가 있으셨을까요? 우선 제가 최근에 선택했었던 작품들의 어떤 결을 보자면 협상의 기술과 소주 전쟁이 이제 올해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선보여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작품들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또 보고,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에 대한 기류와 현상을 좀 저도 느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배우로서 작품을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선택을 하고 연기를 보여줬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말씀드리고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가고 싶어요. 네, 말씀 주셨는데 협상의 기술, 소주 전쟁 여기서 다 M&A 관련해서 좀 전문가로 연이어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 있는 콘텐츠
이제 한국만큼 이렇게 주식시장에 민감하고 모두가 이제 투자에 민감한 시장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벤트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분개하고 이런 것들, 네,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함께 좀 공감대를 많이 가꾸신 것 같은데,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 좀 백사 그런 좀 차갑고 이제 냉혈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스타트업 업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엔젤 투자자로, 숨어있는 엔젤 투자자로 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됐던 건 마켓컬리인데, 네, 그 외에도 좀 투자를 하신 것으로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좀 어떤 기준이나 매력도를 보고서는 투자 참여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고르는 것과 좀 이렇게 유사한 느낌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시나리오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제가 뭔가 이후의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다른 회사들에 또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든지 그 앱 안에 있는 수많은 식품이나 반찬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에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기가 괜찮게 흐름이 이어져서 나쁘지 않은 성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번의 실패가 당연히 있죠. 투자 실패도. 네네. 저희 작품은 계속 흥행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작품도 이런 투자도 이런 좀 실패 사례들이 있으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를 보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의 글을 읽고 가능성을 보고 작가와 감독을 만나서 콘텐츠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지금 피치스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공간이 카페였었거든요. 그 카페에 제가 투자를 좀 했었는데 매우 아쉽게, 이 사이트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대표의 어떤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영화든 드라마를 선택을 할 때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이 공간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곳을 인수한 피치스는 저희 포트폴리오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한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그랬었는데, 이게 확실히 배우님이시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애정과 관찰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좀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을까, 관심에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된다. 누구보다 진정성에 있어서는 가장 늦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계 오래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점점, 예전엔 저도 되게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수익성만 너무 시야가 치우쳐졌었는데,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됩니다.